반지의 제왕, 판타지 장르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작품이죠. 하지만 반지의 제왕 1편 극장판 2시간 58분, 확장판 3시간 28분, 2편 극장판 2시간 59분, 확장판 3시간 43분, 3편 극장판 3시간 20분, 확장판 4시간 10분. 극장판이 총 9시간 17분에 확장판은 11시간 31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러닝타임입니다.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여러분은 LA에 도착해 있어요. 재밌다 해도 사실 볼 엄두가 안 나죠. 그래도 반지의 제왕이 얼마나 재밌는 작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콘서트가 열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인 콘서트입니다. 반지의 제왕 팬들은 왜 쏙 빼놓으시나요? 어차피 볼 거잖아. 팬분들은 어차피 이게 열린다는 정보만 풀리면 눈에 불을 켜고 예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에 입문을 하고 싶었지만 부담되어서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갑 사정이 좀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대극장에서 공연을 봤을 때의 이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꿀을 빨 수 있는 자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죠. 와, 이게 무려 22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반지의 제왕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져서 막 판타지 영화 나오고 이러면은 비교당하고 평가절하 당하고 그랬어. 아이, 이건 그냥 병신 영화고.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쁜 놈의 나쁜 반지를 파괴하러 가는 착한 호빗 동아리의 좌충우돌 모험기. 좌충우돌 들어가니까 K 패치가 좀 시게 되네요. 반지를 파괴하러 가기 위해서 중간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엘프가 사는 곳이라든지 드워프가 살았던 곳도 나오고 나쁜 놈들 사는 곳도 나오고 그냥 뽕 차는 곳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중에서도 프로도라는 요 호빗이 주인공인데 얘도 우리처럼 중간계를 잘 모르는 친구란 말이죠. 같이 얽타, 같이 겁먹어, 막 같이 궁금해해. 그러다 보니 프로도에게 우리는 싱크를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계관에 녹아들게 됩니다. 얘네들 시각을 빌려서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 싱크를 맞추는 멤버들이 PC에 절여져 있지 않은, 야, 이 조합 좀 보세요. 요즘 같았으면 흑인 셋, 백인 둘, 히스패닉 셋이란 말이야. 골룸에 뭐 동양인 할당 좀 해주고 그러겠네. 백인 히로인과 백인 남자가 키스를 하는 이 그림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정통 청정 판타지를 맛볼 수 있다라는 상당히 귀한 장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uneducated 멤버들과 종족들, 빌런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크, 엘프, 드워프의 이미지들이 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유럽 신화 속 동물이나 등장인물들의 이미지를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면서 구체화시켰고 그걸 토대로 영화가 나온 거거든요. 판타지 창작물들의 원형이자 시초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가 나온 지 한참 뒤에도 반지의 제왕 IP에 편승해서 이런 거지 같은 광고도 튀어나오고 말이죠. 반지 벤지. 아니 그럼 그냥 집에서 OTT로 편하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OTT로만 보기에는 또 좀 아쉬운 요소가 있어. 바로 음악입니다. 반지의 제왕 음악 감독인 하워드 쇼어는 인물이나 장소에 따라 각각 고유의 테마 음악으로 구분지어 놨는데 반지의 제왕 판타지 세계 속에 살아가는 호빗, 엘프, 드워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족들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원정대, 그리고 그들이 상대해야 할 사우론 군대까지 음악만으로도 이들의 성격이나 특징을 알 수 있게끔 특색 있는 음악들로 채워 넣어놨어요. 심지어 원작 소설가가 언어학자인 자신의 특기를 살려 만든 신다린, 쾌냐 같은 엘프어, 그리고 크후즈들이라는 드워프 언어를 활용했는데요. 그들만의 언어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영화 속 낯선 종족이 마치 실제로 존재했었을 것만 같은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요즘에서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종종 있지만요. 당시에는 해리포터나 스타워즈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와, 말해놓고 보니까 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을 듣는 재미를 더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물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테마음을 재변조함으로써 음악만으로도 스토리가 그려지게끔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선율 자체에 스토리텔링이 녹아나 있다 보니 반지의 제왕 사운드 트랙을 듣다 보면 영화 속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정도라 영화를 감상하고 난 뒤에 여운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워드 쇼어의 음악은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줬는데 그게 얼마나 찰떡같았냐면 자타공인 반지의 제왕 개빠돌이 감독 피터 잭슨이 음악을 듣자마자 이거 미들 어스 그 자체인데요? 라고 했을 정도로 음악이 반지의 제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평론가고 팬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당시 1, 2, 3편 모두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그래미 뭐 할 거 없이 모든 음악상을 초토화시켰다! 라는 뻔한 얘기는 차치해두고요. 영국에서 클래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라디오 채널 클래식 FM에서 반지의 제왕을 영화 음악임에도 6년 동안 최고의 사운드 트랙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클래식 채널이야, 클래식. 여기서 1등 먹은 거야, 영화 음악이. 우리가 음악에 대해 1도 몰라도 베토벤, 슈베르트 듣던 양반들이 1등 준 거면 야, 이거 존나 엄청난 거 맞다, 그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대표곡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호빗 종족을 대표하는 테마곡입니다. 영화 초반 호빗이 살고 있는 마을 샤이아를 보여주면서 울려 퍼지는데 호빗의 서민적인 느낌과 근심 걱정 없이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호빗의 대부분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주인공인 프로도는 반지를 운반해야 된다는 운명에 따라 여행을 떠나게 된다 라는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이 평화로운 음악은 고난과 역경 속에 나오는 암울한 음악들과 대비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비만으로도 상황을 짐작케 하는 요소로서 활용됩니다. 앞서 들은 호빗 테마곡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와 상반되는 음악인데요. 모험의 종착지이자 악의 소굴인 모르도르의 테마곡입니다. 악의 세력에 해당하는 사우론, 사루만, 나주굴, 오르크 등이 등장할 때 깔리는 음악인데요. 이 철을 뚱땅땅 뚱땅 두드리는 듯한 이 4분의 5박자 템포가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타격음을 오케스트라 무대를 통해 듣는다면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심장을 쿵쿵 때려주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 곡이고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간달프가 사루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때 흐르던 배경음악이 사루만을 만나자 음악이 슥 바뀌는데 사루만이 배신할 것을 복선으로 깔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보다 음악에 집중해서 영화를 다시 본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프가 사는 리븐델의 테마곡입니다. 엘프의 거점이기에 음악이 상당히 신비롭고 몽환적인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엘프 하면 몽환적인 음악이다 라는 공식도 하워드 쇼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엘프의 절절한 사랑을 담은 노래도 나오는데 불멸의 삶을 포기하고 사랑을 택하는 엘프 아르웬의 모습과 반지 파괴를 위해 먼 길을 떠나야만 하는 인간 아르곤의 모습 외에는 이 이상 별다른 서사가 나오지 않음에도 음악을 통해 이 둘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짐작해 해줍니다. I will take the ring to Mordor. 자, 반지 원정대의 테마곡이자 반지의 제왕 곡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은 영화 중간중간 재변주되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반지 원정대의 테마곡으로 쓰이는 만큼 원정대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연주됩니다. 원정대가 결성되기 전에는 일부 구절만 나온다거나 구성원 중 누군가가 죽거나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악기 몇 가지가 빠지거나 불협화음처럼 연주되기도 합니다. 즉 원정대 모두가 하나의 목표로 함께 나아갈 때 가장 웅장하게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오르크 백부대에 쫓겨서 도망칠 때. 아니 이전에 오르크랑 싸울 때는 또 호빗들이 싸움에는 소질이 없어서인지 이 음악이 안 나왔었거든요.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망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되시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껏 반지의 제왕을 눈으로만 즐겨왔다면 이번 콘서트는 귀로도 즐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Wonderful to see you, Gandalf. 그렇다면 이번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인 콘서트의 음악을 생생하게 들려줄 분들은 누구냐? 일단 국내에서 좀 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코리아쿱 오케스트라 90여 명, 노이 오페라 합창단 100명, 그리고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 50명. 총 250명에 달하는 뮤지션분들이 음악을 맛있게 연주해 주실 텐데 코리아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온갖 오페라, 발레 공연 다 뛰신 형님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인 콘서트를 얼마나 했냐인데 픽사, 디즈니, 드림웍스, 미녀와 야수, 코코, 겨울왕국, 해리포터. 와, 굵직한 거 다 하셨네, 다 하셨어. 이제 요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해리포터 콘서트에 노이 오페라 합창단이 같이 뛰었고요. 인 콘서트 쪽으로는 전문가들인 거지. 근데 여기에 귀요미 꼬꼬마 선생님들 50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분명 이렇게 귀여운 애기들인데
경력은 귀엽지가 않죠. 성장판 다치기도 전에 잔뼈부터 굵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자, 이 베테랑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초대형 스크린으로 영화 화면을 함께 띄워주면서 0.01초까지 싱크를 맞춰 연주한다고 해요. 평소에 오케스트라 공연이 궁금한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재미없어 보여 하시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제격일 것 같고요. 마침 또 1편부터 시작인지라 반지의 제왕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지루하지 않게 찍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고요. You shall be the Fellowship of the Ring. Right. Where are we going?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대인 만큼 역시나 값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애지간한 뮤지컬 공연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극장 공연을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VIP석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공연은 뮤지컬과 달리 라이브 연기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자리에 굳이 목매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오페라 글래스라고 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망원경이 있어. 그걸로 이제 무대를 볼 수 있으면서 음향이 괜찮은 가성비 자리를 노린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화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음악을 라이브로 직접 듣는다라는 경험의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영상은 상황을 유추하는 보너스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다르거든. 내 심장을 직접 쾅쾅 때리는 이게 청각뿐 아니라 촉각까지 느껴지는 이 경험이 이게 달러 이게. 네,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 어떤 영화였는지, 그 영화 속 음악은 얼마나 위대했는지, 인 콘서트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봤는데요. 2024년에는 2편 2개의 탑과 3편 왕의 귀한 인 콘서트도 공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 콘서트 베테랑들이 또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줄 테니 음악 연주만으로도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공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집계 김채호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